안녕하세요. 마이리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고, 오늘 책은 조금 제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마음을 좀 평안하게 다지고 싶은 마음에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조금 읽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모든 확립된 마음 상태, 후천적 습관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쾌활함과 우울함, 평온함과 노여움, 관대함과 탐욕스러움과 같은 모든 마음 상태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자신의 선택으로 형성된 습관입니다. 모든 확립된 마음 상태는 후천적 습관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맞아요. 쾌활함과 우울함, 평온함과 노여움, 관대함과 탐욕스러움과 같은 모든 마음 상태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자신의 선택으로 형성된 습관입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결국 마음의 습관으로 굳어지고 그런 습관들이 쌓여 삶이 됩니다.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경험을 반복하다.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처음에는 붙들고 유지하기 어려운 생각이라도 그 생각을 끊임없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고 습관적인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마음 상태라도 끈기 있게 실천함으로써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는 상태가 되어 자신의 인격으로 녹아든다. 그것은 자신을 통제함으로써 완벽한 자유로 나아가는 열린 문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악한 습관을 만드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본질적으로 선한 습관을 만드는 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옳은 일보다 그런 일을 하기 쉬운 것은 일반적으로 무지 때문이며 인간의 진정한 본성, 삶의 본질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삶의 중요한 부분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많은 연습과 계속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마음이 되기까지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하면 결국 마음의 습관으로 굳어지고 그런 습관들이 쌓여 삶이 됩니다. 마음과 삶의 중요한 부분에도 같은 이치가 작용합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많은 연습과 계속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습관처럼 쉬운 일이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는 어렵고 불편하게만 느껴지는 시기가 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장인이 연습을 통해 기술을 완성하는 것처럼 사람은 연습으로 선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새로운 습관의 형성에 달린 문제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쉽고 자연스러우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은 하기 어려워진 사람은 최고의 덕에 도달하여 순수한 정신적 깨달음을 얻는다.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결국은 이게 습관이긴 한데 참 시기가 온다. 이렇게 정체성이 되는 이 순간
올바르고 정직한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산 사람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둑질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완전히 깨우쳤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친다는 생각이 털끝만큼도 들지 않습니다. 습관은 반복될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분노와 조급함이 많은 사람에게 쉽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조급한 생각과 행동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하고 깊게 뿌리를 내린다. 습관이다. 분노와 조급함. 분노와 조급함이 습관이다. 맞아. 평온함과 인내심도 같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하고 인내심 있는 생각을 붙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생활 속에서 그것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되어 나중에는 분노와 조급함이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아, 좋네요. 이렇게 하면 모든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서 추방할 수 있고 모두 그릇된 행동을 없앨 수 있으며 모든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이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습관이라는 거? 분노와 조급함.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다. 이렇게 하면 추방에서 그랬던 행동 없이 모든 악을 이겨낼 수 있다. 삶이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은 습관이 모여 만들어지고 습관은 꾸준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완벽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글쎄요, 완벽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를 이루는 사람은 그 즉시 완전한 자유의 길로 들어서는 비결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완전한 자유의 길. 삶의 불행, 즉 마음의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꾸준한 성장의 문제이지 외부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과 그릇된 감정에 빠지기 쉬운 환경 안에서도 때묻지 않은 생각과 바르고 침착한 태도를 기르도록 매일 매시간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대리석 조각을 만드는 예술가처럼 올바른 삶을 열망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재료들이 자신이 꿈꾸는 가장 고결한 이상이 될 때까지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장, 발전, 진보, 전개의 법칙은 삶의 모든 부분과 인간의 모든 성취 과정에서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덕은 실천해야만 알 수 있고 덕을 실천하는 일에 숙달해야만 진리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덕을 실천하는 일이 몸에 완전히 배었을 때 진리의 깨달음도 완전해집니다. 진리란 덕의 교훈을 가장 간단한 일부터 더 어려운 단계로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배움을 얻는 아이처럼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지면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는 데 더욱 매진합니다. 덕을 실천한 것이 몸에 익은 사람은 마음이 저절로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펼쳐지고 그 깨달음 안에서 완전하게 쉴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자 저장고인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정신을 정화하고자 열망하는 사람은 덕의 교훈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달음의 힘으로 자신을 단련하여 삶의 무지와 불행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역시 제임스 알렌님의 책을 읽으면 좋고 지금 목 컨디션이 어제부터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오늘 좀 많이 나아졌으니까 오늘까지 관리를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자, 말과 행동을 통제한다. 몸으로 하는 행동 중 살생이나 불륜처럼 고통을 넓히는 행동을 멀리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 중 험담이나 소문, 자기 자랑과 거짓말을 멀리하세요. 마음속 욕망에서 나오는 생각 중 망상이나 분노에 의한 상상을 멀리하세요. 마음의 명석함과 집중력을 파괴하는 음주를 자제하고 마음을 단련함으로써 끊없이 성장하세요. 만족하는 기쁨, 마음이 전동된 사람을 존경하면서 잘난 척하는 일 없이 누구에게나 정중하세요. 지금 여기가 아닌 어딘가, 지금 여기에 없는 무언가를 좀 더 죄송해요. Oh my gosh. 죄송해요. 목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좀 더 구하며 들떠서 방황하는 걸 멈추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극히 평범한 물건과 사람에 만족하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만족감이 차오릅니다. 지금껏 다른 사람에게 받아온 은혜를 떠올리고 그것에 보답하려는 밝은 마음이 샘솟아 오른다면 이것이 행복입니다. 마음의 법칙에 대한 가르침을 듣거나 읽음으로써 무심코 잊을 뻔했던 진리를 반복하여 마음에 새기고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행복합니다. 마음을 단련하는 기쁨, 나쁜 일을 당해도 나쁜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는 강인함을 익히세요. 귀가 따가운 말을 들어도 조금 별로인 것 같은데요. 험담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쾌감과 불쾌감이라는 마약. 험담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누구라도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노염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누군가에게 험담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공격에 살짝 힘을 뺀다. 교만함을 순수히 상대의 잘못이 아닌 자기 내면을 본다. 다른 이의 잘못과 실수를 알았다 해도 당신이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이 저질러 버린 일, 타인이 어긴 일, 그런 것을 물끄러미 보고 있지 마세요. 오히려 시선을 당신의 내면으로 돌려 천천히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고 무엇을 어겼는지를 교만함을 순순히 내려놓는다. 화를 버리셔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감각이 특출나다. 나는 수정이 대접받아 마땅하다. 좋은데요? 이 같은 교만함을 남몰래 가지고 있기에 생각과 다른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화가 당신을 지배합니다. 교만함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순순히 내려놓으세요. 모든 정신적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도 신체도 자유롭고 그 어떤 것에도 속박받는 게 없다며 이미 당신은
화를 낼 일도 고통받을 일도 없습니다. 아이리님, 시간이 없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고 너무 조급해요. 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쵸? 친구를 두면 안 되는 사람은 자주 불가치어낸 사람, 언제까지 원망을 잊지 않은 사람, 자신의 결점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 자신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친절을 가장하는 위선자, 이런 사람들은 저속하다는 걸 알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이러한 주변의 소중한 존재에게 무리하게 행동, 말로 상처 입고 고통을 안겨준 사람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고 회사나 학교에도 친절하게 행동해도 저속한 사람으로 알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하세요. 불쾌한 상황에서도 온화할 수 있는가? 옛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온화하고 친절하며 침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칼리라는 이름의 하녀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마음 어디에도 화가 없는 온화한 분일까? 어느 쪽인지 시험해보자. 그래서 칼리는 일부러 늦은 시간에 일어나 아주 늦게 일하러 갔습니다. 지각하다니 무슨 일이냐? 매우 화를 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주인님. 하고 칼리가 대답하자 메데이카는 지각하고선 아무 일도 아니라니 건방지다며 세마대기로 칼리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오마이갓, 왜 이러지? 붉은 피가 흘러내렸고 그녀는 불쾌한 상황이나 말투와 맞닥뜨리지 않을 때만, 즉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만 친절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불쾌한 상황 앞에서도 화내지 않을 수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온화하고 친절하며 침착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 연인이나 친구로부터 도움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매도당해도, 못된 사람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때리고 공격해도 화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그만큼의 인내력이 있는 사람은 강력한 군대와 같은 힘을 지닌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숨어있는 그것을 이기는 법, 화내지 않은 것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화를 이기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무기로 사용해서 자기 안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이기세요. 나누어 주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서 자기 안에 숨어있는 째째함을 이기세요. 사실만 말하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서 자기 안에 숨어있는 거짓말쟁이를 이기세요. 좋네요. 그쵸? 화내지 않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화를 이기고, 긍정적인 마음을 무기로 사용해서 숨어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이기고, 나누어 주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서 나 안에 있는 째째함을 이기고, 사실만 말하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서 숨어있는 거짓말쟁이를 이겨라. 무슨 일에도 동요하지 않는 연습,
당신이요. 만일 적이 당신을 사로잡아 너무 무서워요. 그 고통에 반응하여 싫다면 마음으로 화내고 반발한다면 당신은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의 제자이고자 한다면 일어난 일에 동요하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미치도록 화가 나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화를 일으키지 않고 불쾌한 상대 앞에서도 친절함과 동정심을 잃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그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적이 없는 무한한 자비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케줄을 맞춰서 조금 빨리 이 정도만 독서 노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아이비님.